우리 그 느낌상으로도 그렇고 출석 기념도 없고 화요일 목요일에 비해서 조금 수업이 다운이 되는 것 같아. 분위기가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오늘은요. 그래서 명제를 갖다가 스텝 2를 한번 쭉 좀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을. 명제는 좀 집합하고 다르게 조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학생들이 간혹 있으니까 자기가 잘 모르겠거나 하는 부분은 귀담아서 잘 들어주고 체크 잘하세요. 자, 31쪽 스텝 1로 바로 가겠습니다. 96번. 자, 명제인 것을 체크해달라는 겁니다. 명제는요, 분명히 참이라고 말하는 것도 명제일 수 있고, 거짓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명제죠. 그죠? 네. 정말로 이걸 틀리는 학생이 있을까 싶은데, 실전 시험에서 저거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너무 급한 마음에 참을 명제로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당한 실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억은 거짓이니까 명제가 되고요. 그렇죠? 네. 니은의 경우는 3x-2는 1 돼 있으니까 뭐 방정식 풀면 x는 1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x값이 1일 때만 참이고 아니면 거짓이다. x값이 1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참인지 거짓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니은은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디귿 x가 1이면 2x 더하기 1은 대입해보면 어렵죠. 3이 나오고 3은 4하고 같을 수가 없으니까 거짓이다. 그럼 거짓인 명제가 되고요. 리을 뭐 아름답다 이 정도는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미음의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합은 180이니까 거기 360이라고 나와 있는 건 영탄 개소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명제는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 봤고요. 97번. 97번은 스몰 p는 우리가 조건이라고 그러죠. 조건은 바로 6의 약수들이다 라는 조건을 줬어요. 뭐 x는 이라는 말은 붙여도 안 붙여도 그만인데요. 그 다음에 p라는 걸 뭐라고 줬죠? 진리집합이라고 줬죠. 진리집합은 말 그대로 위에서 제시된 조건을 갖다 여기다 다 나열하면 돼요. 그러면 참인 것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그걸 굳이 이름을 말하자면 진리집합이에요. 그럼 진리집합이 있으면 뭐 구라집합이 있나? 그딴 건 없지, 그지? 그냥 집합화해 놓은 게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마찬가지로 P가 이렇게 잡히게 되면 Q라는 것은 뭐 쓰기 귀찮으면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이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PQ를 작성해라 그러면 얘네들이 PQ예요. 맞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바로 2번이 매우 중요하죠. P이면 Q이다를 판정하는 것과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 집합이냐를 따지는 것은 100% 동일한 판정법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 그래버리면 그만이지. 그치? 뭔 생각하니? 거짓말하지 마. 딴 데가 있었잖아. 솔직히 말해 한번 봐줄게.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저기 찬화 자리에 앉아있던 저기 앞에 반이냐 앞에 반이냐 생각이 안 나. 너무 수업 겁나 많으니까 뭐만 있길래 넌 무슨 생각하니? 근데 중3 여자애가 짜장면 생각했대. 넌 정말 솔직하고 한다. 짜장면에는 뭐가 들어가야 맛있니?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맛있대. 취향 확실해. 그래서 야 너 혹시 짜장면에 풋고추 썰어가지고 같이 비벼 먹어봤니? 그랬더니 난 쌩까더라고. 무슨 고춧가루 얘기해. 자 어쨌든 간에 사족을 하나 붙여보죠. 명제라는 게 보통 좀 쉽냐 어렵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럴만도
하지. 근데 이제 용어가 헷갈려서 어렵다는 건 이제 오늘 내가 다시 설명해 줄 거니까 그런 건 되는데 실제로 명제에서의 키포인트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정확히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 능력이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명제는 그야말로 되게 쉬운 거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 학생들 입장에서 명제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말을 꽈서 내거나 그러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을 갖다가 말을 해야 되는 판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하면 당연히 방금 얘기했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성립되는지를 따져도 되고 아니면 무슨 명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죠? 대우명제가 참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뭐 꼭 이걸로 해야 되냐 이걸로 해야 되냐 그런 거는 없는데 문제가 알아서 문제집이든 학교 시험 문제가 이걸로 해주세요 이걸로 해주세요 하고 알아서 다양하게 냅니다 문제에서요.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냥 문제가 아닌 이론적으로 참거짓을 말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얘네 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이 하나 더가 뭘까요? 이거 이용해서 참거짓 말하는 방법, 이거 이용해서 참거짓 말하는 방법, 나머지 하나 더. 이걸 대답을 하는 학생이 평상시에 보면 별로 없더라고. 그게 하나. 직관적으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뭐예요? 그냥 참거짓인 거 말한다고. 에이,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되면 굳이 얘네들을 끌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까 사각형 뭐 아니면 삼각형 각의 합을 구해라 그럴 때 무슨 뭐 어느 식으로 대우나 무슨 포함관계를 뭐 알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직관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거는 문제집을 많이 풀어서 그런데 나는 좀 여러분 이걸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니 나는 직관적으로 안 되는데 내 친구는 이게 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명제 문제를 보면 그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따지는 것도 다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뭐 수학용어 쓰지 말고 그냥 평소에 쓰는 용어로 합시다. 잘 따져서 직관적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잘 따져서도 안 되고 이걸로 하면은 더 어려워. 그런 거 있어요. 명제 문제 풀다 보면. 응? 그런데 학원 선생님이 이거는 거의 시험에서 100% 나온대.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한 7개, 8개 돼요. 족보가 있어요. 진짜 잘 나오는 게 명제가 시험에. 그런 거는 그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는 마지막 순위, 이제 마지막 문제.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뻔한 말인 것 같죠? 나중에 명제 시험 보면요, 이제 학교에서 이 프린트에서 선생님이 거의 많이 낸다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요, 그냥 그대로 외워주세요. 너무 다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외울 걸 철저하게 외워주면은 자기가 외우지 않은 것들은 따져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맨날 이거만 봤지 이걸 적을지는 아마 몰랐을 건데 이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생각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번은 이따가 풀 시간 드릴게요. 오늘 미리 얘기하겠는데 분위기상, 시간상 오늘은 스텝 2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럼 오히려 조금 너무 잘하는 학생은 졸리려나? 그래도 오늘 조금 차분하게 나갈게요. 자, 98은 일단 풀 시간 드릴게요. 99번 문제 보겠습니다. 99번 중요하죠. 99번의 두 번째 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P이면 Q가 거짓이래요. 그럼 문제가 거짓이 되니까 거짓인 거지. P면 Q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 내지는 원소, 그걸 우리는 수학용어로
수학은 그런 게 있어요. 야, 이거 거짓이야. 가끔 이제 뭐 법정 영화나 이제 막 이런 데서도 가끔 나오는데 이건 거짓이야. 증거 대봐. 지금 내가 말한 거에서 이상한 거 못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이에요, 솔직히 이런 것들이요. 근데요, 거짓은요, 증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은 뭐를 대는 거예요? 반례를 대는 거예요. 참이라는 것이 증거를 대거나 이제 뭐 내지는 증명을 하는 거지. 하긴 증거는 반대의 증거라고 우기는 것도 증거는 증거라고 볼 수는 있겠다. 하여간 여튼 중요한 거는 반례가 될 수 있는 것은 얘네들을 진리집합으로 했을 때 P 차집합 Q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씩 이거 본 기억 있죠, 그렇죠? 네. 헷갈려요. 왜 그렇게 되는지 헷갈려요. 한 번 설명 들었는데도 헷갈리면요. 그다음에 그냥 외우세요. 외우세요. 물론 실전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집합 모양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P, Q 똑같이 쓴 다음에 가운데 요거에서 이 화살표만 싹 빼버리면 빼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를 그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에는 해당되지만 Q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반례로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센이나 RPN이나 이런 문제집들 보면 이걸 막 문장으로 막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다음 중 옳은 문장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시험의 트렌드는요 문장은 나오지 않아요. 거기처럼 99번처럼 집합으로 나옵니다. 근데 집합이 좀 많이 복잡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 시간이 좀 되면 스텝 2에서 선생님이 골라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0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0번 문제. 자, 100번 문제는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어줄 때 다음 중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옳은 거를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명제고 1번부터 5번까지는 집합이란 말이다. 그치? 그러면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사람마다 기호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P라는 것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그러면 나는 Q를 어떻게 잡아야지 Q의 여집합에 얘가 들어갈까? 아, Q를 여기다 이렇게 잡아줘야지 이 바깥에가 Q의 여집합이니까 거기에 얘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이거는 조금 실력이 힘든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풀이가 더 힘들어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요거 not Q죠.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그리고 잊지 말고 여기가 Q의 여집합이면 이게 아닌 거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Q예요. 이거까지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 안 해도 뭐. 야 어차피 보고 풀려고 하는 거야. 편해야지 그지? 그러면 이왕이면 써줘야지 나중에 더 헷갈립니다. 이렇게 문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옳은 걸 골라라 그러면 답은 4번밖에는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하고 Q하고 교집합이 공집합 즉 PQ는 서로소가 된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서로소가 쉽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101번 101번 문제는 명제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집합으로 낼 수도 있고 공부를 아마 조금 해보면 알겠지만 집합하고 명제는 왜 단원 제목이 집합과 명제라고 넣는가가 이해가 될 정도로 말만 바꾸면 집합이고 말만 바꾸면 명제예요. 그놈이에요 사실은. 요 부등식 범위 나오는 문제 있죠. 이거는 거의 100%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복잡하게 나오니까 문제겠지, 그렇지? 자, 문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게 성립이 되게끔 해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함 관계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수직선에다 바로 그려서 해석하겠습니다. 자, x의 범위를 보여주는 거니까 x축이다. 이거 표시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3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A라는 게 결정이 안 됐지만 어쨌든 이 관계가 성립이 되게 우린 여기다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x가 A라는 것보다 작은 거 안에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3이라는 숫자와 마이너스 1이라는 기준 숫자로 봤을 적에 뭐 부등호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거니까 뭐 이런 화살표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건데 3보다 큰 쪽에 찍어야지만 이게 말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A는 3보다 어떻다? 크다 하면 되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뭐 하나 물어봅시다. 눈 마주쳤으니까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당황했어요. 지금 잠깐 졸다가. 여기에 등호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등호 안 붙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다 알아서 판단을 할 줄 안다고 보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게 실전에 나오는 그림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그럼 상황을 되게 막 여러 개를 따질 적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지금 얘네 둘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안쪽에 위치하고 이게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안쪽에는 색칠이 되어 있고요. 바깥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안팎이 칠해지고 칠해지고 안 칠해지고 안 칠해지고 칠해지고 빵꾸 빵꾸 케바케로 보면 모두 몇 가지 경우? 네 가지 경우겠죠, 그렇죠? 그 네 가지 경우에서 이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경우는 모두 등호를 붙여주면 굳이 따지지 않고 그냥 외워서 풀 수가 있어요. 다시 말은 아마 지금 알아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경우만 빼놓고 나머지 세 경우는 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그런 말이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붙여야 되냐 빼야 되냐 했을 적에 다 안 붙인다고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 대답을 했는데 그래도 저거 보험용으로 메모를 해두기를 권합니다. 선생님은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나왔을 때 지금은 이거 케이스 하나죠. 막 3개, 4개를 비교해서 답을 써야 되는 경우가 나와요. 실전 문제에서. 센 뒤에 난이도 상급만에 돌아온 게 있다. 그때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틀리는 거라고. 그때 이걸로 따지면 굳이 생각 안 하고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등식 관계에서 좌우를 볼 때는 부등호만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등호를 붙이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따져서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건 100% 외워서 해야 되고요. 아는 사람에게 문제 풀면서 좀 깔끔하게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얘를 알아보라. 안쪽에는 칠해져 있는데 바깥에 구멍이 뚫린 경우를 빼고는 등호를 모두 다 붙인다. 왼쪽 오른쪽이 아니에요. 안팎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렇게 오른쪽이 치우쳐져 있는데 이쪽에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안팎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포함관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점수 A의 최소값을 여기 나온 거. 한 페이지 넘어가서 102번 속도 조금 내볼까요? 우리가 일단 푸는 시간 좀 주는 게 낫겠지? 자, 문제에서 뭐 보고 있어요? not P 또는 Q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말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not P는 P가 될 거고 Q는 not Q가 될 거고 마무리 조심해야죠. 또는 뭐라고 바꿔야 되죠? 또는 그리고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네.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어쩌다 묻는 학생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드모르간 법칙을 썼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부정이면 not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명제가 아닌 집합화시켜가지고 이거 전체 이렇게 이해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not이 다시 붙어서 바뀌는 거고 이게 합집합이니까 교집합으로 바뀌는구나. 이게 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두 집합 A, B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라. 이거는 뭐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104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피곤들에도 좀만 참아. 저기 뭐지? 절대부등식 전까지 설명하고 문제 풀 시간 좀 줄게. 자, 104번. 공집합이 아닌 전체 집합 U에서 조건 PX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할 때 다음 보기 중에서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거대로 골라라. 자, 기억.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참이다. 이거 뭐예요? 항상 참이라는 거죠? 항상 참이 된다는 이 얘기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안 다뤄보면 실전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진리집합을 U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진리집합이 U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유니버스, 우주의 합쳐서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U라는 거는 다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문장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 맞습니다. 니은 어떤 x에 대해서 px가 성립이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원소가 만족이 되는 게 있으면 맞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과 동일한 뜻이 P라는 것은 하여간 원소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는 뭐가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니은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죠. 뭐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거기 중간에 보면 거짓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걸 빼면 맞는 말이에요. 그냥 어떤 x에 대해서 px가 참이면 내지는 성립하면 p는 공집합이 아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성립하는 게 최소한 하나는 있다는 얘기니까. 그지? 네. 말을 묘하게 쓰는 바람에 오히려 거짓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디귿 모든 x에 대해서 not px다. 자, 이거 기억하고 비교하기가 아주 좋죠. 기억은 아까 전에 전체 집합이 진리집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모든 x에 대해 가지고 not px다. p가 성립하는 게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 오히려 px가 뭐가 되는 겁니까? px가 공집합이 되는 거죠. 자, 디귿의 경우 px는 공집합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정이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말이 묘하다. 부정이 참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전체 집합이 되는 게 말이는 게 아니라 공집합이 아니다가 맞는 겁니다. 그죠? 네. 공집합이 아니다가 맞지 공집합에 여집합 붙여서 전체 집합으로 가는 거는 너무 오바죠. 그죠? 네. 그래서 104번에는 기억만 맞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조금 속도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105번, 106번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맡기겠고요. 107번 좀 잠깐 볼게요. 자, 다음 명제에 부정이 참이 되도록 부정 만들어 볼게요. 거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정인 문장을 바로 쓰면 어떤 x에 대하여 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k가 부등호 방향 부정되게 되니까 이것이다 이렇게 가죠. 혹시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아냐? 정수기 있어요. 그러냐? 잠깐만 답답해야 하는 거 김일수 나오면 실수 왜요? 물론 혹시 진짜 정수리 딱 있어? 어떻게 알았어 근데? 화장이 있어요. 원래 항상 보면 웬 휴대폰? 하긴 그래 그 정도까지는 이해해줄게. 자 그렇다고 해서 봐도 된다는 건 아니지. 네. 자 여러분들 교육 설명을 좀 이해 나가자. 수업이 드라이하면 재미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니들이 앞에서 여기서 니들 표정을 봤으면 좋겠어. 니들 표정도 겁나 드라이해. 그냥 나의 유추. 오늘이 토요일이라는 거지. 시험도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지? 근데 토요일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내 친구가 젊었을 때 취미는 스키였어요. 와, 내 평생 스키장 딱 한 번도 봤거든. 우리 아들 때문에 그 인간이 스키를 하도 잘 타가지고 야 우리 아들 좀 배워, 나도 배우래.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스키장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던 데가 46살 때 갔는데 이 자식이 스키를 갖다가 하루 타고 나서 나보고 모르는 줄 알아? 너 왜 이렇게 겁이 많이 늘었니? 나보고. 너는 젊었을 때 내가 아는 나보고 넌 완전히 무대병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45인 사람이 스키를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근데 진짜 무슨 20대 초반인 사람 가르치는 거 그냥 그렇게 가르쳤는데 하루 배웠는데 중급자 코스까지 됐다니까. 저 개빡세게 배운다니까. 근데 어차피 얘기가 좀 샜는데 그 친구가 젊었을 적에 취미가 스키고 나이 먹고는 낚시야. 왜 그렇게 취미를 자주 바꾸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 그 친구는 얘기가 생각보다 뭐였어? 주말에 집에 있기 싫어서 그렇대요. 여러분들 만약에 미성년자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날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습니까?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것 같습니까? 그건 돼봐야 알아요? 네. 확실한 거는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 피 끓는 청춘들을 갖다가 여기서 이거 보라고 이거 잡아 앉혀놨으니 답답들도 하겠지. 네. 자, 우리 할 거는 합시다. 지금 휴대폰 있는 사람 몇 시죠 지금? 40분. 네. 조금만 들 버티세요. 갑니다. 자, 얘는 조금 이따 보고요. fx가 뭐죠? fx 여기 없어요. fx가 뭐죠? 자, 나는 fx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5분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x는? 그러니까 fx가 뭐냐고. X 값에 따라 값이 일정하게 변하는 식. 얘가 얘기한 그럼 펑션은 거기다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얘기한 거는 얘가 얘기한 함수라는 말이 안 들어요. 식 말고 함수로. 그럼 다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종합해서. X 값에 따라서 결과값이 일정하게 바뀌는 함수. 일정하게 바뀌어야 돼요. 아니
그 함수의 규칙에 맞게. 자, 지금까지 시간 끌기 어렵고요. fx를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애매하고요. 근데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일찍 끝내주려는 것도 빡빡이었죠. 자, 우리가 9일 과정 1학기 때 그 검산식 과정에서 보면 fx, qx, px, rx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걔네들도 무슨 함수니 무슨 관계식이니 뭐 그런 거창한 뜻인가? 아니에요. 수학 문제 풀 때 fx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냥 x가 들어가 있는 식 그게 fx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것도 x가 들어가 있는 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이렇게 fx라고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붙이고 안 붙이고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붙이기 전에는 그냥 2차식에 불과했지만 이렇게 붙이고 나면 fx는 다시 뭐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y라고 똑같이 볼 수 있죠, 그렇죠? 의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생겨요. 그래서 그래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인 거 알기는 아는데 수학에서 그래프는 그거 가지고 애를 괴롭히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이용하면은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설명하기가 수월한 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1학기 때 시험 본 2차 부등식 있죠? 그것도 다 뭘로 설명해요? 2차 함수 그래프로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2차 함수 설명한 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장이 되면 결국 그거를 다루는 최후의 목적지가 미분법이에요. 매년에 하게 될게. 그래서 멀쩡하게 있는 부등식인데도 2차 함수를 활용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긴 2차 함수가 가령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생겼다고 하게 되면 뭐 아까 전에 여기 친구가 얘기한 거 보면 x에다가 뭐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고 5도 넣어봤을 때 이거와 같은 y가 이 그림의 경우에는 다 무슨 수로 나옵니까? 양수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y나 이거를 만족하는 y는 단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모든 x도 필요 없고 한 개라도 좋으니까 어떤 x에 대해서라도 이것이 만족되는 게 있으면 그 그림을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얘는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될 수밖에 없냐? 이렇게 조금이라도 밑으로 발을 담궈야 되겠죠. 그죠? 내지는 등호가 살렸어 너는 안 그랬으면 죽었는데 이렇게 딱 접하는 것까지도 인정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판별식 정말 뻔한 얘기 떠들고 있는 거긴 하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가자 그랬었는데 이 컨셉을요. 판별식이라는 것은 보통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종류를 말하는 식이에요. 그죠? 근데 판별식이 2차 방정식과 관련돼서 어떤 이론을 설명할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럴 일은 아마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냥 판별식은요 앞으로 x 절편의 개수를 나타내는 식이다로 그냥 고정시켜서 외워버리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x절편 2개면 판별식 0보다 크고요. x절편 1개면 판별식 0이고 x절편 없으면 판별식 음수다. 마치 중학교 3학년 때 판별식이 근의 개수다 이렇게들 많이 지도받잖아요. 그렇죠? 그때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그래서 종합을 싹 했을 때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만 답이 되기 때문에 짝수 써야 되겠네. 짝수 판별식이 0 이상일 때 성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가 필요한 학생은 부지런히 적으시고요. 난 또 계속 할게요. 설명이 좀
있지. 자, 역명제, 대우명제는 우리 학생들이 다 할 줄 알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P는 Q라는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역이라는 명제를 생각할 수 있죠. 앞뒤 바꿔놓은 거 그렇죠? 또 무슨 명제도 알고 있어요? 대우 명제도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버렸지만 지금은 무슨 명제도 있죠? 혹시 아는 학생 있습니까? 이도 있습니다. 이가 뭐냐? not P면 not Q예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유가 나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말하기 곤란할 때 요거 쓰잖아요. 그쵸? 근데 잘 보시면 이걸 기준으로 역하고 이끼리도 뭐가 되죠? 대우가 돼요. 이것끼리도 대우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역이 참인 걸 골라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역을 갖다가 바로 말하기 힘들면은 역을 가지고 또 다시 대우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외우고 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2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2라는 거 모르고 여기에다가 대우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하나, 둘 종류 중에 하나씩만 가져와서 참거짓을 말하면 참거짓만 정확하게 말하면 과제가 없겠어요. 충분 조건? 오케이. 유형 공사로 가서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요거 112번으로 그냥 마무리해 볼게요. 1번, 112번 바로 1번부터 6번까지 있네요.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과 절대값 x가 x와 같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으로 말이 맞느냐, 이렇게 방향으로 말이 맞느냐, 그걸 선택하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 자리에 썼다 치는 거. 직관력을 이용할 사람은 문장으로 바로 하시면 되고요. 조금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원소로 하면 되는데요. 어떤 절대값 x라는 게 그냥 x로 나온다는 건 애시당초 x라는 게 0보다 컸다. 그리고 x가 뭐가 돼도 되죠? 0이 돼도 되죠? 원소라고 말할 수 없지만 두 가지의 상황이죠?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는 이거하고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식이죠, 그죠? 이런 걸 명제나 수학에서는 동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동치라는 명어를 쓰지는 않았다 뿐이지만 항상 동치를 따지고 썼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놈은 갖다 버리고 이렇게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 상황 여기 그대로 똑같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더라도 정황상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의 화살표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럼 요게 무슨 조건? 요게 충분 조건. 누구이기 위한? 얘이기 위한. 맞아. 바로 어저께 미스 문하고 수업하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뒷담이 되나? 아니 얘예요. 뒷담이 아니라 자기는 충분하고 필요가 조금 말이 헷갈린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다 본 결과가 이제 뭐냐 하면 그 뭐뭐 이기 위한 막 이런 말들이 복잡하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조건 뭐밖에 없어요. P하고 Q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거이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 어렵게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볼 적에는 그냥 이거는 충분 조건, 이거는 뭐 필요 조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친구는 뭐 헷갈린다 모르겠다고 되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 야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냐? 그러고 이제 의미하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혹시나 헷갈린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합니다. 요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요거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내문은 충분히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바로 2번 절대값 x 더하기 3이 2라는 것과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 방정식은 해가 존재합니다. 해만 나열해도 방정식과 동치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거 힌트 잠깐 받아보니까 요거 마이너스 1이면 요것도 괜찮겠네. 또 얼마도 있죠? 마이너스 4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요렇게 두 개, 요건 하나인데, 정확하게 요렇게가 성립이 되니까 화살표는 이쪽 방향이 맞겠죠.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 거니까 문제에서 필요 이러면 될 것이고요. 괄호 3번 x 더하기 yi가 0이라는 조건하고요. x도 0이고 동식 같다 and y도 0이랍니다. 자, 이거 필요 충분 조건 맞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i 얘네도 이거 성립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일 때는 성립이 되겠지만 이거라고 해가지고 꼭 이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설명 어떻습니까? XY가 실수로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수의 범위를 덧쳐서 즉 실수에다 허수까지 포함을 시켜서 봤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 XY가 실수라는 말이 있고 없고가 답이 완전히 달라져요. 거기 실수라고 돼 있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만 나오면 이게 맞는 겁니다. 당연히 실수 아닌가요? 그런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좀 더 압축해서 얘기할게요. 시험 문제 볼 적에 명제 단원을 끝날 때까지는요. 함수 단원 들어가면 이제 허수는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명제 단원 끝날 때까지는 문제 자체에서 주어진 문자가 실수라는 말이 있나 없나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는 경우가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문제 풀 시간 준다 그랬는데 풀 시간이 없네.